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 출신 전직 외교관인 정동일 전 문바이 주재 한국 총영사가 호남 지식인들에게 호소합니다라면서 가짜 유공자들이 국민 세금을 약탈하고 그 후손들이 공무원 시험 때 특혜를 받아 밤잠 안 자고 공부해도 기회를 빼앗는 불공정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호남 시민들이 노예 상태의 북한 시민들을 구하는 데 협조하고 김대중이 5억 달러를 북한에 퍼주어 핵무기를 만들게 도와준 잘못을 이제라도 반성하고 한국이 통일을 실현하고 번영된 강대국이 되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고영주 변호사가 당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민주당이 광주와 전주에 이어 서울과 대전에서도 5.18 당시 북한의 개입을 확인했다는 권영애 전 안기부장의 증언 등을 소개한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무안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장교로 복무하다 외교관으로 옮겨 공직생활을 했던 정동일 전 총영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먼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16년 말부터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저항 시위에 나갔다. 당시 필자는 한국의 기적을 실현해 최빈국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은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에 결사반대했다. 당시 태극기 시위는 서울역 앞에서 시작해 광화문으로 이어졌다. 필자가 태극기 시위에 참가했던 배경은 대한민국 시민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큰 빚을 졌다.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면 박정희 대통령이 사랑한 따님이 탄핵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어서 당시 촛불 시민들이 호남에서 농기구 트랙터를 몰고 올라왔으며 언론은 중공 유학생 5만여 명이 광화문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또 일본에서 친북 조직 일본 조총련 3천여 명이 촛불 시위에 참석자 여권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 또 수천 명 조선족 학생들이 댓글 달기에 동원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일 전 총영사는 그 결과 문재인 반국가 정권이 들어서 나라 빚이 1100조까지 급증하고 원전을 강제 중단시켜 수백조 손실에 적장에 USB를 전달했다. 급증한 빚대금이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북한에 국회의원이 되어 백선엽, 박정희 파묘를 주장한 자도 있었다면서 부산까지 밀린 한국을 백선엽 장군은 다부동 전투에서 죽음을 불사 전투에 대한민국을 구했다. 메가더 장군은 일본에서 긴급 군수품을 보내 중공 북한연합군을 다시 밀고 올라갔으며 인천 상륙작전으로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호남 여성도 철저한 반미주의 선동을 하고 촛불 시민이었다니 정말 안타깝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를 반대하는 북한 김일성의 지령으로 일으킨 우리 경찰관 살인 반란이었다. 뉴욕타임스 전 지국장은 김대중의 5.18은 김대중의 작품이라고 고백했다. 권영애 전 안기부장은 5.18 사건에도 북한 공작조가 침투했다고 증언했고 미국 CIA 출신인 마이클 리 박사는 북한 공작조 침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김대중의 30년 집사로 미국에 10여 년 거주한 김경재 전 의원도 북한 혁명열사령에서 공작조 무덤을 보았다고 증언했고 북한에 자금을 보내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김대중에게 권유하여 사실상 버림을 받았다. 전북 출신의 탈북한 전 거물간첩 97세 20년 복역 노인도 광화문 시위에서 정광훈 목사와 공개 대담 시 난파시 김대중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이 폭로 강연은 목포에서도 재현되었다. 스카이데일리지는 40페이지에 걸쳐
5.18은 김대중이 주도한 무장폭동이라고 평가했고, 나중에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는 송선태 등 4명이 무장봉기를 주도했다고 보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간 노벨상 수상자 같은 지식인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길로 시민을 인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중국 유학생 5만여 명이 반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에 앞장서다니 정말 안타깝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그토록 고생해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 5대 강국, 세계 9대 부국을 건설해 세계 모델이 되고 K-팝, BTS 노력, 한글이 AI 선도 글자가 되자 소프트 파워가 강해져 세계 한류를 일으키자 이를 본 노벨상 위원회가 떠오르는 한국을 보고 한국에도 노벨상을 선물하고 싶어서였던가 선물을 주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일 전 총영사는 이어서 자신의 출신 지역이자 고향인 호남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호남 지식인들에게 호소합니다. 가짜 유공자 4,346명이 국민 세금을 약탈하고 그 후손들이 공무원 시험 시 10% 특혜를 받아 밤잠 안 자고 공부해도 기회를 빼앗는 불공정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정의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대다수 시민들은 두 손 들어 환영하고 반길 것입니다. 2600만 노예 상태의 북한 시민을 구하려면 모두가 뭉쳐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도 가능하고 간도 땅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 남로당 호남 시민이 통일에 협조하고 인권 유린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억 불을 김대중이 북한에 퍼주어 핵무기를 만들게 도와주는 잘못을 이제라도 반성하고 한국이 통일을 실현하고 번영된 강대국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번영 한국을 누리는 모든 한국 시민의 책무입니다. 라고 호남 출신, 전남 무안 출신 전직 외교관인 정동일 전 문바이 주재 한국 총영사가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고영주 변호사가 당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민주당이 최근 서울, 대전, 광주, 전주 등 전국 곳곳에 5.18 관련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현수막의 주요 내용은 5.18 북한 개입은 사실이라고 정언한 권영애 전 안기부장의 발언, 그리고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라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의 보도 내용, 이와 함께 이재명, 문재인, 방탄, 더불어민주당, 해산 이런 내용들의 현수막이었습니다. 이 현수막은 먼저 서울의 경우 20곳에 걸렸는데 국회의사당 정문, 용산 대통령실 앞, 광화문,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대법원, 법원검찰청사, 강남역, 서울역 등에 게시됐습니다. 또 대전에도 20곳에 걸렸는데 대전역 앞,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무소 앞, 대전 성관이 앞, 중앙로역, 유성온천역, 한밭대교 등에 게시됐습니다. 광주에는 30곳에 걸렸습니다. 광주시청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앞, 광주 5.18 교육관 앞, 5.18 기념재단, 광주 KBS 앞, KTX 광주 송정역 등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에는 20곳에 걸렸는데 전주시청 앞, 전주역, 전북대 정문, 전주대 정문, 전주지방법원, 도립국악원, 롯데맥스 앞 등에 걸렸습니다. 이번 현수막은 자유민주당이 게시했으며 협력단체는 이재춘 전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수막의 게시 기간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고 자유민주당은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와 같이 자유민주당이 광주에 5.18과 관련된 현수막을 내걸자 5.18 기념재단에서 자유민주당 대표인 고영주 변호사를 이른바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앞서 가가오 공명선거당 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을 고발했는데 민경욱 전 의원에 이어 고영주 대표도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영주 대표는 전국 현수막 중 5.18에 대한 자유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공지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5.18에 깃들어 있는 민주화 정신을 존중한다. 그러나 5.18에 올라탄 가짜 유공자들의 실체 여부와 북한의 개입 논란은 줄곧 5.18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고 국민 통합에도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의 본 현수막에 대한 지난 9월 11일자 고발 발표를 계기로 오히려 이런 의혹들이 범국가 범국민적으로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표현의 자유와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게재했음을 밝힌다. 이번 고발이 5.18에 대한 진정한 진상규명과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바라며 엄중하고 당당하게 임할 것임을 밝힌다. 이런 공지문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이 고영주 대표를 이른바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고영주 대표나 자유민주당은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다시 서울과 대전 등에도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간단치 않은 사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지금 대단히 중요한 변수는 국방장관과 안기부장을 지낸 권영애 전 안기부장이 스카이데일리와의 2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안기부장 시절 5.18 때 북한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고영주 대표나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광주 5.18 기념재단의 고발과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안기부장까지 지낸 권영애 전 안기부장 증언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부터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권영애 전 안기부장이 자신이 안기부장 재직 시절 북한의 개입을 확인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대체적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영주 대표나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과연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를 오히려 파고들면 들수록 5.18과 관련된 총체적 실체규명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